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혼자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게 잘 달아주셔서 네, 용기를 내고 다시 한 번 더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정말 좋지는 않았는데요. 코스피가 1.7%나 하락을 했습니다. 252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6%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여느 때와 같이 개인 투자자만 순매수가 양시장에서 있었습니다. 코스피에서 3,3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58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1,200억 정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1,6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 시장에서는 연속으로 순매도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까지만 매수하고 계속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국고채 금리 올라가면서 환율도 올라가고 외국인 수급 빠지는 게 조금 전형적인 이제 하락장의 모습을 지표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1337원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었고요. 대만 증시만 오늘 거의 보합이었고, 일본, 홍콩, 상해가 다 같이 1% 이상씩 하락을 했습니다. 상해 지수는 한 0.6%대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역시나 업종별 등락률을 봐도 하락장에는 항상 이제 방어주 역할을 했던 통신주들이 오늘은 잘 버텼습니다. 업종이 플러스 난 건 통신주가 유일했습니다. 물론 많이 오른 건 아니고 0.2에서 0.6%씩 3대 통신사가 다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상승은 종이목재 섹터인데 영풍재지가 0.2% 하락했습니다. 다른 재지주들 다 아주 소폭 하락에 그치면서 제일 그냥 안 떨어진 게 업종 상위권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증권주들 오늘 조금 덜 떨어졌고, 부국증권, 한양증권, 삼성증권 이런 데 소폭 플러스 나면서 증권주가 세 번째 기록했습니다. 제일 많이 하락한 거는 요즘에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게 나온 기업들이 좀 주가 하락률이 센데요. 오늘은 의료정밀 섹터가 꼴등을 했습니다. 업종이 무려 5.6% 하락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SD바이오센서가 하락을 항상 주도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SD바이오센서 많이 떨어지면서 거의 신저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덴티움이 오늘은 11.6%나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요즘 치과 관련된 쪽으로 관련 기업들이 좀 주가가 하락폭이 굉장히 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16일이죠. 네, 수출 데이터가 지역별로 나왔는데, 덴티움이라는 회사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7월 임플란트 전체 수출을 보면은 전년 대비 4%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24% 하락하면서 조금 시장의 기대보다는 많이 못 미쳤던 게 하락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러시아나 이제 터키 수출 이쪽이 좀 특히 많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중국의 VBP 정책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래도 선방을 했는데,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조금 수출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업체들 중에서도 덴티움이 수출 데이터가 조금 부진했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하락하는 섹터는 섬유의복 섹터입니다. 의복 브랜드 업체들은 참 안 좋은 나날들을 계속 겪고 있는데요. 의류 중에서도 이제 OEM 업체들은 실적이 2분기에도 굉장히 잘 나왔고, 브랜드 업체들은 실적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F&F가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중국 내에서도 재고 문제가 계속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주가 다 같이 오를 때 반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다 같이 중국 소비주가 하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섬, LF도 4%대 하락하고 있고요. 철강금속 섹터가 세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알루코, 동국제강,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홀딩스, 조일알미늄, TCC 스틸, 보통 이제 철강 금속 업종들이랑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업체들이 이 철강 금속 섹터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오늘 2차전지가 굉장히 많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은 영향이 커 보였습니다. 화학 섹터에서도 대한유화 같은 이제 화학 업체들 좋지 않았는데, 대한유가 오늘 10%나 하락을 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9.5% 하락, 금양 8.6% 하락, 그리고 애경산업, 에이블 CNC, LG 생활건강 이런 화장품주들도 7, 8%씩 다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전업종이 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HBM 관련 반도체주들은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한 일주일, 2주일 넘게 계속 하락세만 보이면서 언제 반등하나 싶었는데, 주말에 혹시 이영수 IT의 신 컨텐츠를 보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이제 이영수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 이상 HBM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지난 우리가 쉬는 날 그때 한 7% 정도 급등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 상승에 HBM주들 반등에 영향을 좀 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23일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회사들에서 목표가 상향을 계속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14일에도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가는 500불 제시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베어드라는 곳에서도 여기서도 목표가를 475불에서 500불로 20%나 상향을 시켰습니다. 웰스파고도 450불에서 500불로 상향, UBS도 475불에서 500불로 상향을 했습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만 4군데가 딱 똑같이 500불로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UBS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지금은 기차에서 내릴 때가 아니다 라고 굉장히 적극적인 워딩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엔비디아 GPU는 초과 수요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요. 실적 성장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로이터에 따르면 사우디나 UAE 이런 데서도 AI 경쟁을 위해서 엔비디아의 이 H100 제품을 수천 개씩 구매 중이다. 그래서 수요 경쟁이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라서 아마존 같은 업체들도 H100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네, 오늘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STI, 이오테크닉스 관련된 HBM 관련주들 오늘 5%에서 6% 사이로 크게 좀 반등을 했고요. 한양 ENG 여기는 28%나 올랐는데, 초전도체 그 연구하던 한국 퀀텀 에너지 연구소 그 지분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많이 급등할 때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삼성 파운드리에서 슬슬 조금씩 고객사 확보한다는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그로크라고 하는데요. 차세대 AI 칩 생산을 하는데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생산하느냐? 삼성전자가 지금 테일러시에서 공장을 짓고 있죠. 그 파운드리 공장이 연말에는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첫 번째 고객사로 이 미국 그로크라는 반도체 업체를 맞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반도체는 25년도부터 생산할 예정이고요. 그로크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2016년에 구글 출신 엔지니어들이 창업을 한 회사라고 합니다. 삼성 4나노 수율은 벌써 75% 이상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좀 들리기는 시작을 했는데, 점점 더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 3나노도 수율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엔비디아 같은 이런 수주 확보 소식은 아직 안 들리고 있어서 그 전까지는 딱히 파운드리 관련해서 수주 확보가 바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는 않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코아시아 같은 디자인 하우스들, 팹리스와 파운드리 업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회사들인데, 보통 이제 파운드리에 이제 신규 수주를 받았다 하면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오늘 상승을 하다가 장중에는 마감할 때는 3에서 5% 사이로 다 하락 반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 소비주들 그간에 며칠 랠리를 보여주다가 단체 관광객 허용 이후로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다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좀 만만치 않게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JP모건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요, 6.4%에서 4.8%로 이거 6.4에서 4.8이면 한 방에 엄청 크게 내린 것 같습니다. 보통 0.2%, 0.3%씩 내리는데 한 방에 좀 많이 내렸던 것 같고요. 24년의 경우에도 4.2%까지 많이 내렸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그래도 5% 선은 유지를 계속 해왔는데, 요즘 몇 년째 지금 5%를 좀 밑도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죠. 부동산 개발업체들 디폴트 우려가 있고, 부양책 열심히 하지만 회복 참 쉽지 않고, 청년 실업률 통계 치료도 굉장히 큰데 실제로는 거의 절반이 논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오늘도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고,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도 이렇게 크게 높게 보진 않았습니다. 4.9로 봤는데 4.5%로 굉장히 많이 내렸죠. JP모건보다 조금 더 낮게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24년도의 경우에는 3%대까지 떨어져서 4%를 깰 것이다 라고 좋지 않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 3.4% 하락, LG생활건강
여기는 7%나 하락을 했고요. 뭐 현대백화점, 신세계 이런 뭐 백화점, 면세점 이런 데도 오늘은 좀 2에서 4%씩 하락을 했습니다. 뭐 카지노도 조금 떨어졌는데 카지노는 그래도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입국을 많이 하면 곧바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업종들이라서 그 중에서도 롯데 관광개발은 4% 오늘 유일하게 좀 리오프닝주들 중에서도 상승을 이어간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울 때까지 갔다가 이제 좋은 소식들이 이제 막 들려오고 있어서 그래도 상승 랠리가 가장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 같고요. 다만 좀 시총이 좀 너무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파라다이스하고 좀 비교해보서 밸류시엄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화장품, 참 화장품도 브랜드 업체들과 이제 ODM 업체들의 지금 주가 향방이 완전히 많이 갈리고 있는데 티몰에서 인투유라고 하는 립스틱 업체가 순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 상위권을 다 싹쓸이한 것 같은데요. 인투유가 뭐 티몰에서 1위, 2위, 5위, 6위를 다 휩쓸었습니다. 근데 이제 1위하고 5위 제품은 한국 업체한테 생산을 맡겼거든요. 이거를 CNC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ODM 업체가 대신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제품이 1등, 5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만들어주는 업체인 CNC 인터내셔널도 오늘 주가가 좋았고요. 심지어 2위랑 6위한 제품은 코스맥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ODM 업체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았는데 이렇게 3분기에도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실적이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인투유라는 회사는 이제 립스틱 위주로 지금 팔고 있는데 아이섀도우나 베이스 쪽으로도 좀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이라고 하고 신제품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대신 생산해주는 한국 업체들한테까지 수혜가 조금 전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뭐 잠깐 이 단체 관광 풀어준다라는 이슈에 반응은 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은 그렇게 크게 회복될 거라고 기대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가 브랜드 시장을 타겟팅을 했다가 심지어 유럽 제품보다도 굉장히 더 비싼 가격대에 이제 타겟팅을 했다가 그게 지금은 좀 많이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이 한국 고가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가 좀 많이 지금은 하락한 상태이고 그게 다시 회복되기는 조금 요원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보다는 최근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ODM 업체들이 주가가 거의 뭐 신고가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LG생활건강은 오늘 7%나 크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ODM 업체들은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을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중국 업체들이나 이제 해외 업체들 것까지 대신 수주를 받아서 마치 파운드리 회사처럼 대신 만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요즘의 브랜드 트렌드는 굉장히 비싼 고가의 화장품이 아니라 뭐 2030들이 많이 쓰는 조금 저렴하더라도 붐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판매량이 많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인디 브랜드들 그런 회사들을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주는 ODM 업체들의 수혜까지 좀 연결되고 있는 게 최근 화장품 시장의 좀 시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 오늘 다 같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기업들은 열심히 증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죠. SK온이 서산에다가 제3공장 증설하는데 1.5조 원 투자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서산시하고 MOU 체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서산시 오토밸리에 13,000평 규모로 3공장을 증설 예정입니다. 1공장은 2012년부터 증설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2공장, 3공장까지 이어가고 있고요. 1조 5천억 정도 3공장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국내 투자액 중에는 가장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는 뭐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그래도 전기차 수요 대응을 위해서 배터리 생산에는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당연히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 그 안에 뭐 소재 부품 납품하는 장비 업체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2025년도까지 이제 증설을 완료한다고 하고요. 뭐 설비 교체, 공정 개선 등등의 이제 과정을 거쳐서 2028년도까지 최대 14기가와트시 규모로 생산 규모를 늘려나간다라고 합니다. 이때쯤이면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총 캐파가 20기가와트시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2차전지 조정은 여러 가지 좀 영향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가격을 자꾸 내리는 게 가격 경쟁을 좀 유발하지 않을까라면서 이제 마진 우려까지 좀 시장에서 우려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주가도 실제로 하락하다 보니까 국내 영향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수급 부담도 있습니다. 단기에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거래대금 62조 원 돌파했을 때도 2차전지로 대거 매수세가 쏠리긴 했는데 21년도 1월 8일날 그때 64조 원 돌파했던 사례도 보면은 그땐 모두가 삼성전자 산다고 달려들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비슷한 규모의 거래대금이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2차전지를 보지도 않던 사람들까지
포모에 달려들었다라고 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담도 최근에 하락세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LG엔솔, SK이노베이션 같은 뭐 셋업체들도 2~3%씩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가 6%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BM도 4%대 조정을 받았고, 뭐 금양, SKI테크놀로지,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홀딩스도 다 5에서 8% 사이로 조정을 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천보는 특히나 18%나 하락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참 분위기가 너무 다른 쪽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오늘 4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면서 월요일에도 상한가를 갔었는데 요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초전도체가 LK99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밝혀지거나 아니면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떤 뭐 좋은 이제 이슈 아니면 조금 나쁜 이슈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거 움직임을 이어갈 것 같은데요. 오늘 새로 나왔던 소식은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LK99 요거 수정 논문을 아카이브에 또 공개를 해서 지금 3번째 업로드가 있었습니다. 1차원 BR, BCS 요 이론으로 LK99이 상온 초전도체 현상을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요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근에 나왔던 이론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 제시가 되어서 아직은 초전도체 관련해서 주류 이론으로 이제 평가받지는 않고 있다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주류 이론이 아닌 것으로 이 LK99이 초전도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다 보니까 추가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뭐 이렇게 장도 안 좋은데 항상 이런 수급은 이런 약간의 호재가 보이는 이런 테마성으로 좀 쏠리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이런 데는 뭐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상한가를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덕성과 서남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일부 회사는 이제 회사 측에서도 우리는 뭐 상온 초전도체랑 전혀 상관이 없는 회사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상온 초전도체가 맞다면 이 회사의 제품은 아주 극저온에서 이제 아주 극저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회사이기 때문에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되면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뭐 여기서 놀자 하고 플레이하고 집에 게임하는 듯이 상온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로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더 이상 참여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뭐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런 하락장에는 참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펀더멘탈 분석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신경을 써야겠지만 좀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매매를 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는 시기를 지금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주도 섹터라고 해서 이제 섣불리 매수에 나섰다가 뭐 일주일 넘게 계속 하락만 한다면 감정에 치우쳐서 매도 버튼을 누르기가 쉬운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매수한 투자 포인트가 뭐였나 한번 더 점검을 해보고, 이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이 투자 포인트 실현이 조금 지연되는 이런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단순히 내가 지금 팔고 싶어 하는 이유가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그건 이렇게 좋은 매도는 아닌 걸로 밝혀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뭐 독서를 하면서 아니면 평소에 이제 못했던 분석 이어나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참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맛있는 저녁 메뉴 드시고요, 독서도 하시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서 어려움을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내일도 제가 혼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